역시나 강바다의 꼼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윤산들과 강태풍은 로즈팩 리뉴얼을 혼자 해결했다는 강바다에게 해당 샘플의 성분과 함량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은서연의 샘플을 몰래 가져온 강바다에게는 당연히 성분과 함량에 관한 결과가 있을 리 없었죠. 결국 강바다는 산들과 태풍에게 이실직고를 했고, 윤산들은 해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에게 마스크팩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이후 산들은 마스크팩의 개발자인 은서연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은서연은 르블랑의 조건을 보지도 않고 거부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르블랑과 관련될 경우 자신의 정체가 들킬 수도 있는 불안감 때문이겠죠. 은서연은 자신이 태풍과 바다의 배다른 동생이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자꾸 엄마인 남인순에게 고통이 되니 스스로 존재 자체를 지운 것. 그런데 르블랑과 자신이 연관되고 혹시라도 강바람인 것이 들통날 경우 남인순이 다시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숨어 지낸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니 어떻게든 피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장난처럼 점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바람이의 존재를 눈치채게 하는데요. 과연 누가 가장 먼저 그녀의 정체를 눈치챌까요? 일단 첫 번째로 남인순과 강바다는 그녀를 직접 봤음에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깨 위에 별점을 본다면 모를까 사망진단서까지 본 상태에서 아무리 강바람과 은서연이 닮았기로서니 그녀가 바람이라는 의심은 쉽지 않겠죠. 두 번째는 윤산들. 그는 오늘 구회에서 자신이 바람에게 선물로 줬던 나침반이 은서연에게 있음을 보고 그녀가 바람이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은서연은 정체가 들통날까 끝까지 자신이 바람이임을 숨길 겁니다. 당연히 산들이도 바람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테니 끝까지 그녀를 추궁하진 못하겠죠. 세 번째, 박윤자. 남인수는 방송 인터뷰 메이크업을 위해 은서연을 자신의 집에 불렀습니다. 만약 은서연이 그녀의 집에 가게 된다면 박윤자 또한 은서연을 보게 되겠죠. 아마도 박윤자는 은서연을 직접 보게 되면 바람이를 떠올리긴 할 겁니다. 직접 받은 아이이기도 하고 가장 오래 봐온 사람 중에 한 명이니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하지만 박윤자 역시도 그녀의 사망 진단서를 봤습니다. 당연히 그저 닮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바람이의 사망 진단서. 모두 바람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직접 듣고 확인했으니 의심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 바람이를 알아보고 의심할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바로 바람이의 사망 진단서를 만든 배순영.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바람이의 사망 진단서를 꾸몄으니 바람이가 죽지 않았다고 믿는 유일한 사람이죠. 그렇기에 2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바람이를 잊지 못하고 찾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될까? 지난 8회에서 강태풍은 모닝 떡볶이라며 산들과 순영의 가게 떡볶이를 시켜 먹었습니다. 아쉽게 순영과 태풍이 마주치진 못했지만 태풍이 순영의 떡볶이를 좋아한다는 게 힌트일 듯 한데요. 아마도 은서연이 못 이기는 척 르블랑에 입사를 하게 되고 강태풍 윤산들과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또다시 떡볶이를 시켜 먹게 되는 날 배달 온 순영과 은서연이 마주치지 않을까 합니다. 혹은 순영과 태풍이 먼저 만나게 되고 죽었다던 순영이 살아있는 걸 알게 된 태풍이 바람이도 살아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과연 20년 넘게 바람이를 찾아다닌 배순영이 떡볶이 때문에 강바람을 찾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할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